안녕하십니까 전국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일요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디어 5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컨텐츠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제 벌써 그게 50번째 시간이 됐네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는 저하고 한번 프롤로그 영상으로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이 많은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뭔가 얘기를 접근하기에 앞서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그 목요일에 얘기했던 컨텐츠를 프롤로그 영상을 그대로 끌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고대 문명설이라고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초고대 문명은 외계인이 직접 와서 문명을 만들어준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얘기를 처음에 듣고서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외계인이 와서 뭐 둘리도 아니고 뭔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초고대 문명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하나씩 나왔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고대 문명의 대표적인 산물들, 예를 들면 발자국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람의 손 같은 모양이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던가, 혹은 말도 안 되는 망치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인간이 살 수 없었던 시대에 이런 게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프롤로그 영상으로 찍었지만 대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비판론적인 관점, 스캡티컬한 관점을 좀 확인을 해본다면 이게 정말 신발일까요? 이걸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신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돌이 돌을 눌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우리가 저걸 보면서 뭐 무조건 신발이라고 얘기하는 것, 무조건 손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론적이고, 그리고 주작과 조작에 대한 증거들까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음모론이라고 부르거나 약간 우리가 무슨 설이라고 부르는 내용들 대다수의 특징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판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초고대 문명에 대한 증거물 중 유일하게 비판이 조금 힘들었던 한 가지 증거물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인위적으로, 그리고 조작이건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진 걸 착각할 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여러분과 진행을 했던 바로 터키의 고대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시겠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름은 괴베클리 테페라고 부르고 있는 이제 터키의 고대 도시의 문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1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도시인데요. 12,000년 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원래 12,000년 전이면 인류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룡이 뛰어다녀야 되고 공룡이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뭔가 나서서 물건을 만들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나타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문명이 발달을 했다? 12,000년 전쯤이라면 그 어떠한 유적지보다도 굉장히 많이 앞선 시대이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현재 발굴 작업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발굴 작업을 하면서 더 소름이 돋는 일이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닙니다. 층별로 나타납니다. 제1층, 1계층, 제2계층, 제3계층, 현재까지는 제3층계까지 나왔는데, 거기에는 기원전 9100년부터 기원전 8600년 전까지도 존재했던 것, 즉 1계층이, 1층계가 12,000년 전이라면 지금 여기까지 모든 내용을 합쳤을 때요, 약 3,000년입니다. 약 3,000년 정도의 이야기가 이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약간 원시 농업 같은 게 시작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문화유적지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가장 강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각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이런 걸
이 시대에 가능할 수도 있었을까 싶을 만큼이죠. 저도 사실 조금은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서는요, 여러 가지 유물들까지도 같이 함께 출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프롤로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초고대 문명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게 초고대 문명을 믿는다고 얘기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입장에선 말이죠. 하지만 제가 프롤로그에서 한번 던져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고고학자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문자나 혹은 무언가 이제 토기 그리고 청동기에 대한 사용 흔적도 없으며 농업 그리고 가축을 직접 썼다라는 무언가 유물이 직접적 유물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만들고 이 시대의 기술로 이게 가능했을까? 좀 신기하긴 한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문명이 문화가 만들어져서 함께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점점 종족을 넓혔던 그런 증거들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물은 독특했던 건 기원전 8000년 전쯤에 땅속에 아예 묻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묻힌 게 아니라 누군가 고의적으로 묻힌 흔적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1계층에 만들었던 것보다 1층계에서 만들어졌던 것보다 3층계로 올수록 지금 보셨던 건축물의 양식이 되게 단순화됩니다. 되게 정교하게 만들고 딱딱 각을 맞춰서 만들었던 그것들이 점점 모양이 삐뚤어지고요. 모양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하는 되게 이상한 모양들이 후기형의 모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하거나 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건 이렇게 인간의 뼈라던가 아니면 가축의 뼈 아니면 뭐 조개 같은 거 이런 부분들로 하나씩 메꿔놓은 흔적들만 보이고요. 관리를 했다는 흔적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무엇일까? 처음 이곳을 발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슈미트 교수입니다. 슈미트 교수는 처음에 이 유적지를 발굴하고 나서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신전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았던 공간이 아니라 신전으로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 신전에서 있었는데 그 신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뭔가 안에 내부의 조직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어딘가 약탈당했다던가 그 신전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관리하지 않으면서 사라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기는 해요. 여기가 신전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것도 고고학적으로는 되게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고대 문명이었던 우리 괴베클리 타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12,000년 전에 사람이 이런 돌을 만들었다고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초고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골자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신전이면 종교라는 게 존재했던 건데 당시에는 원래 수학과 채집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고고학을 흔들 만한 이야기가 사람이 조각을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종교가 먼저 신전이 만들어지고 신전 때문에 사람들이 뭉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농업을 했다. 농업을 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로 뒤바뀝니다. 원래는 수렵과 채집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그렇게 뭔가 신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신전이 만들어지고 주술사의 힘이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가 고고학적인 역사를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반대로 뒤바뀌는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만들어지 못했다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유물은 아직 다 발굴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발굴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2014년 7월 20일 심장마비로 급사를 하게 돼서 연구가 좀 중단돼 있다가 현재는 아내인 이분이 이제 대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진전이 굉장히 더딥니다. 국제정세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자리의 위치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 이곳입니다. 저기가 어딘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바로 시리아의 국경선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IS입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IS는 문화재 파괴를 주범으로 하는 것도 하나 있기 때문에 IS 쪽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문화재를 뺏기고 그 문화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 현재 발달이 굉장히 더디고요. 여기서 나온 유물들을 옮기는 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험하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기 안에 같이 참여할 사람도 너무 없고요. 뭐 알려진 바로는 한 10% 정도가 현재 이제 유물이 발굴됐다고는 하는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진전이 돼 있고요. 아직까지는 새로운 정황 증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살았던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도 많은 사람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이 신전을 대비로 옆을 다 열었을 때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나오면 이건 문명이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종교가 먼저였던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먼저 생활하고 있었고 신전이 만들어진 것. 왜냐면 신전이 먼저 발굴됐으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가장 초창기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 발상지보다 훨씬 더 이전인 거죠. 믿으십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사람이 살았던 증거들이 존재한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때는 2017년, 바로 작년입니다. 9월에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터키에서 11,500년 전에 주거 유적지로서 발견된 곳입니다. 11,500년 전이라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신전 괴베클리 테페와 동시대입니다. 바트만주의 하산 케이프에 티그리스강 근처에서 유적지가 발굴됩니다. 작년 9월 달에 발굴이 됐고요. 츠쿠바 대학 등 일본 고고학들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왜 여기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11,500년 전인데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한 인간 집단, 즉 거주지가 확인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입증이 완벽하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고고학은 싹 다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불렸던 그 내용이 시기가 뒤바뀔 수도 있고요. 그 시작점 자체가 다시 수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발굴을 이끌었던 교수입니다. 엘리위시코 교수는 이 주거지에서 약 1000년 정도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1000년 후에 갑자기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떠났는지는 알 수 없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고고학자들이 관심 있는 건 분명히 살았다는 맞다요. 하지만 왜 1000년 뒤에 갑자기 사라졌는가?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찾고 있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초고대 문명 존재할까요? 저는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처음에 신전만 발굴했습니다. 신전만 있는 거니까 초고대 문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뭔가 그냥 신전 먼저 만들었겠지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1,500년 전쯤에 인간이 체력과 수집을 했다라는 터키에서 말도 안 되는 발견이 작년에 나온 거죠. 고고학을 흔들 만한, 그리고 이 입증이 된다면 다시 쓰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맞다라는 전제를 좀 깔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됐고 함께 도시를 이끌고 생활을 하게 됐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신전까지 있었던, 그것도 11,500년, 12,000년 전에 있던 거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는 좀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갔던 겁니다. 초고대 문명. 그게 만약에 정말 존재했다면 다른 이야기들도 되게 집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22년 인도의 역사학자였던 라칼다스 바누지가 발견했던 것이자 1930년대 영국 고고학자 존 마샬이 발견한 걸 토대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파키스탄 신드에 위치해 있고요. 기원전 2600년경에 건설되었고 기원전 1800년에 걸쳐 번성했던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입니다. 실제 존재했던 도시입니다. 이 고대 도시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헨조다로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인더스 문명, 그리고 고대 도시로서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크레타 문명과 함께 고대 문명의 대표로서 나와 있는 유적지인데 약 지금 시기로 따지면 5,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야죠. 기원전 2600년이니까 지금 시기까지 더해야 되니까요. 약 5,000년 전쯤에 건설되어 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이 내부를 보게 되면 서쪽은 성입니다. 성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쪽은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도시의 형태입니다. 추측컨대 약 3만 명 정도가 살았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 완벽한 고대 문명 도시입니다. 약 10m 정도가 되는 도로가 동서로 2개씩 나 있고요. 남북으로는 3개 정도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섹션가 블럭이죠. 지금 신도시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뉘어서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도시의 집마다 하수도 시설이 완벽했고요. 정기적으로 청소를 했던 맨홀까지 구비되어 있고 폐수를 흘려보내는 폐수로까지 존재합니다. 인더스 강을 이용했던 거죠. 그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 대중목욕탕하고 비슷하게 생긴 가로 12m, 세로 7m, 이제 깊이 2.5m의 대중목욕탕까지도 존재합니다. 즉 물을 이용했던 하나의 도시체계의 문명지입니다. 당연히 정확한 증거죠. 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쯤에 있던 도시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놀랄 수밖에 없는 거냐면요. 이 도시가 만들어진 구역과 섹션을 좀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서쪽의 성벽과 나머진 도시다. 그리고 위아래로 길이 정확하게 나져 있고 12개의 섹션을 정확하게 구별했다. 어떤 느낌이냐면 대한민국을 약간 예를 들어 볼게요. 전쟁이 나서 뭔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살기 시작을 하면 섹션 구별이 많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부산을 보시면 기억을 하실 텐데 부산은 산 듬성듬성에도 집들이 여러 가지로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와서 집을 하나씩 짓기 시작하면 그게 뭔가 섹션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약간 둥글게 마을처럼 한 공간에 모이게 돼서 뭔가 체계적인 그런 라인 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좀 신도시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송도 신도시라던가 아니면 예를 들면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과 강남은 다르니까요. 강북은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만들어둔 도시였다면 강남은 실제로 계획을 해서 만들어놓은 도시이기 때문에 무언가 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헨조다로도 보고 있으면 무언가 섹션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를 해보면 애초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점점점 커진 게 아니라 계획을 딱 하고 이렇게 도시를 만들자라는 일정 계획적 도시였던 겁니다. 상수도 시설도 완벽했고 그리고 도시의 모양, 길까지 완벽했으니까 말이죠. 12,000년 전부터 수렵과 채집을 하고 그리고 기원전 우리 2600년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건 되게 아이러니컬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곳을 조사하다가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1978년이었는데요. 파키스탄 정부의 권리에 허가를 받았던 영국과 이탈리아 공동조사단이 그 대표로 한 명이 일명 데이비드라고 불렸던 다펜포트입니다. 지금 사진의 왼쪽 남자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이 남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고도 800야드 면적, 위쪽에 있는 800야드 면적이 되는 유리가 되어버린 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그렇게 불립니다. 유리가 되어버린 마을. 근데 그 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뭔가 좀 이상한 검은 돌이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뭐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견됐거든요. 그 유물들까지 하나씩 다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 로마과학대학 교수, 암석학 연구소 교수, 많은 교수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 유물에서 나왔던 항아리의 단편에서 봤는데 외부에서 가해진 온도가 최소 950도에서 최대 1000도였다. 그리고 검은 돌은 석영과 장석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용해점은 1400에서 1500도. 근데 둥글어졌죠? 근데 문제는 이 딱 열이 가해진 입자의 모양을 보게 되면 빵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열이 가열돼서 나온 모양이 아니라 한순간 팡 끝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나온 유물들이 녹아내린 흔적을 보게 되면 약 최소 온도 950도, 최대 온도 1500도 정도 되는 온도가 한순간에 한 번에 확 녹였다 끝났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다펜포트의 머리에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한 가지가 강타가 되게 되는데, 유리가 되어버린 마을에서 발견한 돌이랑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사막에서 발견된 핵폭발 때문에 만들어진 옐로웨어, 뭔가 이제 열로 만들어진 모래죠. 모래가 녹아 만들어진 모양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유리 결정체인 트리니타이트입니다. 트리니타이트 아닌가? 이거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물론 조금 다른 느낌은 뭐냐면, 핵실험을 실제로 했으면 방사능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조금 다른 문제고요. 열로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때 당시 다펜포트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두 개가 겹쳐지는 걸 봤을 때 이거 핵폭발이다. 모헨조다르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나오고 그걸로써 문명이 한번 갈아엎어진 거고, 이 정도의 열을 낼 수 있는 건 당시엔 순간적으로 짧게 내는 건 핵무기밖에 없다. 핵폭발이다. 충격적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 모헨조다르에서 나왔던 그 핵폭발은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도 훨씬 더 센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5000년 전에 만든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도의 라마야나라는 대서사시의 고대 핵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태양이 흔들렸다. 우주는 불탔고 이상한 열을 낸다. 코끼리들은 그 위에 에너지에 의해 불타게 되면서 불꽃을 피할 길이 없어 공포로 헐떡이며 뛰어다녔다. 물은 증발했고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타버렸다. 모든 각도에서 불타고 화살의 비가 격렬한 바람과 함께 퍼부어졌다. 벼락보다도 격렬하게 폭발한 이 무기로 인해 적의 전사들은 사나운 불에 타버린 나무처럼 쓰러졌고, 이 무기에 의한 불탄 거대한 코끼리들이 주위에 무섭게 쓰러지며 울부짖었다. 화상을 입은 다른 코끼리들도 공포로 미친 것처럼 물을 찾아 주위를 빙빙 돌아다녔다. 빛나는 거대한 창이 쏘아졌을 때 30만의 대군도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필두로 두 가지 근거를 세우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곳에서 고대 핵전쟁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왜 제가 비판적이었냐면, 저도 고대 핵전쟁에 있다고 얘기하길래 고대의 핵을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력, 능력? 인류가 핵을 다룰 수 있을 시기도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초고대 문명이라서 그런 게 가능한 거라면 어느 정도는 입장을 이해하겠지만, 원자로는요?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방사능 복은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다시 좀 찾아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바로 어떤 부분부터 먼저 출발했냐면 이 이야기였습니다. 태양이 흔들렸다. 우주는 불탔고 이상한 열을 냈다. 하늘에서 열이 난 거에 대한 서술, 그리고 그 에너지에 불타면서 수십 개의 뭔가
화살 같은 것이 내려왔다. 저도 사실 두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혜성 혹은 화산. 사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내용을 화산과 혜성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이 이야기를 화산 폭발로서 이해를 해도 꽝! 땅이 흔들리는 부분을 보면서 우주가 하늘이 흔들린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땅이 흔들리면. 그리고 그 이상한 열을 낸다. 코끼리들은 불을 탔다. 불꽃을 피할 길이 없었다. 물은 증발했다. 화산이 터지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물은 증발할 수밖에 없겠죠. 30만이 죽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화산 혹은 혜성일 확률도 분명히 얘기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비판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만약에 핵폭발이라면 어느 정도의 폭발일까요? 아주 센 폭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핵폭발이 터진 거면 왜 박살이 안 났지? 핵폭발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시를 만들었나? 무언가 깊게 들어가 봐야 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죠. 자, 일단은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부에서 나오게 되는 텍타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요. 모헨자도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고대 문명 유적지를 가보면 알루미늄 26 그리고 헬륨 10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텍타이트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텍타이트는 웃긴 게 핵이 폭발해도 나오는 게 맞아요. 물론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핵이 폭발해도 이게 만들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인 견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핵이 아니면 이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가? 만약 핵이 아니고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쪽도 생각은 해봐야 되니까 자료를 검색을 해봤는데, 첫 번째, 운석 충돌입니다. 운석이 충돌하면 텍타이트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번개입니다. 번개가 지표면을 때리게 됐을 때 아마 그 충돌이 되면 텍타이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텍타이트가 무조건 고대 문명 도시에 발견은 되는데 핵이 아니더라도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얘기까지도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인더스 문명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혹시 이집트의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집트를 떠올리면 사막이 있고 피라미드가 있고 모래 언덕이 많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가 문명이 발달했던 곳인데 문명 발생지를 정말 사막에서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원래 문명 발생지는 대다수입니다. 문명 발생지 대다수는 그때 당시엔 초원지대였고 나무도 많았고 굉장히 울창한 숲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막화가 돼서 지금의 모양을 띠게 된 걸 거고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하나씩의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또 하나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1921년에 노벨 화학상을 탔던 프레드릭 소디입니다. 화학상 출신입니다. 노벨상이죠. 실제입니다. 이 사람이 1909년 발표한 저서 라듐이라는 부분입니다. 라듐의 해설이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고대 문명이 핵병기로 인해서 멸망했다. 라듐의 이해라는 책이에요. 놀랐습니다. 노벨상을 탄 학자가 고대 문명이 무너진 이유가 핵이다. 가능할까요? 노벨상을 탄 사람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될까요? 무언가 조금 이상해서 이분이 썼던 그 논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찾아봤는데 찾을 가치도 하나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죠.
라듐의 해설이라는 이 책이 발표될 때 당시에는 핵무기에 대한 핵 분열 연쇄 반응이라는 게 나왔을 때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핵 분열 자체를 증명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알아봤는데 되게 단순하게 쓰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과거에 핵 에너지를 얻었는데 현재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지 않았을까? 라고 적었던 논문의 내용을 누군가 과대 해석을 한 겁니다. 핵 에너지가 존재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인류가 몰라서 못 썼던 게 아닐까. 그래서 라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넣었던 하나의 글귀일 뿐인데 그거를 이상하게 번역을 하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사람들이 말을 확장시켜서 핵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거 안 쓴 거예요. 라는 식의 추측을 내린 겁니다. 문제가 생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프라드릭 소디는 실질적으로 핵 무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셋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번개라고 얘기해도 조금 의심을 하셨던 트리니타이트입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제가 이것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트리니타이트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허탈할 수도 있고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치명적 결함이 하나 있어요. 아까 이곳에서 800야드 평원에 유리로 된 마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유리로 된 마을은 찾아봤는데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조차도 그리고 오래 산 사람조차도 학자들조차도 유리로 된 마을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제3의 목격자 그리고 실제 문서 썼던 어떤 사람들도 여기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더불어서요. 트리니타이트는요. 실제 핵폭발과도 다른 점도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핵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거. 입자가 폭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입자 자체가 다 터져야 됩니다. 터진 상태로 굳어야 되는 건데 둥글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자연스럽게 꽤 조금의 긴 시간 동안 서로 뭉치고 응집돼서 동그랗게 만들어진 것. 이게 두 가지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모양입니다. 왜 그런지 궁금했습니다.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남자 기억하십니까? 저 발견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들 확인해본 결과 오파치에 미쳐있던 당시 책이었던 겁니다. 책을 내기 위한 일종의 주작입니다. 핵보다는 고열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인데 저걸 핵전쟁 즉 오파치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대 문명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대 문명을 부정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터키의 유적지 말입니다. 하지만 고대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 하나가 멸망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좀 조작된 증거들, 정황이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멀쩡한 곳,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목격자도 없는 것. 핵전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류는 애초에 우리가 얘기했던 4대 문명의 발상지보다도 조금 더 예전에 문명을 이루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대 문명이 그때 당시에 위의 선조의 문명을 그대로 전수받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건축이 나왔다거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의 찬란한 문명들이 나온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컨텐츠는 제가 앞으로 향후에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고고학의 놀라운 발견으로서 고고학계가 인정할 때쯤 여러분과 보완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역사가 바뀐다면 우리 인류는 이 지구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았던 거겠죠. 이로 미스터리 극장의 초고대 문명의 진실, 기원전 핵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